여인수의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이 양시장이 정말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예상보다 사실 어제는 좀 예상을 했다가 오히려 좋아졌다면 오늘은 예상하지 못한 채로 증시가 조금 맞다 보니까 더욱더 충격이 좀 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분석들 오늘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여인수 전문가님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수입니다. 네, 오늘 외국인의 현선물 매도폭도 어마어마하고요. 오늘 시장이 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그 와중에서도 2차 전지 굉장히 선별적으로도 잘 가고 있거든요. 섹터에 대한 해석까지 오늘 시장 흐름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어제는 미국 정부가 빨리 조기 조치 나오고 장은 낙폭을 해소하면서 양선을 마쳤는데 중요한 거는 수급의 키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증시를 움직이는 외국계가 어떻게 오늘 하루 만에 이제 매도가 나오는데 매도가 그냥 대충 나오는 게 아니고 뭐 선물이 지금 22,000개라면 역대 두 번째예요. 네, 현물과 선물이 역대급 매도가 나오는 게 이유가 뭔가 오늘 뭐 CPI 지표가 낮게 나올 것 같아서 미국 선물도 상승인데 왜 이러냐 이렇게 지금 많은 투자들이 반문할 것이라고 내가 보고 있는데 일단은 원인을 찾아보면은 제가 생각하는 이번에 SVB 또 일어난 이번 미국 중소형 금융기관의 형태가 요런 형태를 치고 있는 미국 중소은행이 지금 장중에 제가 미국 CNBC 그 보도 자료를 보니까 한 20개가 넘는다고 지금 보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 말은 지금 미국 정부는 조기 진화 정책에 나섰으나 이게 지금 묘책이죠. 네, 지금 채권 익스포저,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지금 급등하면서 매도 가능 증권이 있고 만기 채권이 있어요. 만기는 그대로 놔두면 채권은 뭐 이자 받고 끝나는 건데 매도 가능 채권은 이게 단기 보고서에 손실로 잡혀죠. 그래서 그 손실을 더 안 잡기 위해서 이번에 SVB가 로스카드를 치면서 한 2조 원 이상 손해를 봤다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 한 곳뿐만 아니라 또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갑작스럽게 시장은 이것 부분에 그것도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미국 본토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신용 리스크가 더 남았다는 거죠. 소위 말해 신용 리스크보다 신용 경색 국면으로 가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이 적당한 매도 포지션인 한 20만 개 가지고 장난치는 매도는 뭐 자신있게 제가 저점 매수된다는데 오늘 요 매도는 소위 말해가지고 단기 변수의 하락 포지션을 구축하는 성격이 매우 강하다 보고 있습니다. 지수는 오늘 빠졌습니다만은 현재 위치에서 제가 시장 분위기는 외국인의 저런 형태는 실은 이 주식을 보유자들 특히 뭐 최근 거래 매입 종목이나 적은 노스를 보이고 있는 주가들은 단기는 이 변화는 리스크 관리 영역이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야기하고 좀 다르지만 오늘 외국인들의 형태가 저렇게 급작스럽게 바뀌는 것에 어느 정도는 경계할 이유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고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는 어제 제가 잠깐 이야기했는데 저렇게 페드의 연준 의원 특히 뭐 블라드 총재 같은 겁도 없이 부르는 친구들이 불렀던 단기간 초강도 높은 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이제서야 터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동안에는 뭐 이런 것들이 뭐 미봉처를 거치고 올해 뭐 금리 인상의 파고를 시장을 넘어갈 거라 봤는데 이런 게 터지면서 또 다른 곳으로 일파만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경계값이 상당합니다,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거의 한 시장이 이런 거 나오니까 95% 넘는 쪽 주가들이 지금 하락인데요. 현재 위치에서 지난 저점 깨고 하방 압력을 받아서 이제 저점 나오지 않을까. 뭐 차트 보니까 저점 나올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렇게 나오는 현상은 저점을 예단하기 힘들어요. 참고로 코스닥 시장이 지금 내일 오늘 저녁에 지금 뭐 유럽 IRA 법안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폐배터리 관련 주들이 지금 뭐 에코프로는 저거는 외국인 기관도 팔면서도 올라가고 있거든요. 뭐 제가 보기에 큰 자금이 들어왔다는 그 해석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격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근데 이거라든지 지금 2차 전지주들이 그동안에 최선방하면서 시세를 뻗어 올렸는데 제가 생각하는 코스닥 지수는 만일에 2차 전지가 재료가 소진되면서 하락 반전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디가 저점이라고 지금 말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오히려 먼저 빠진 쪽이 지금 더 떨어지고 있죠, 지금. 이번에 2차 전지나 뭐 로봇이나 AI도 아닌데 내 주식은 빠졌는데 여기서
해외 변수 때문에 더 떨어지는 것 때문에 일반 투자들은 지금 상당히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돼 있고 긴장되는 구간이죠. 그런데 현재 뭐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는 지금 오늘 뭐 코스닥의 대량 연봉이라는 장대 연봉은 지금 현재로서는 또 추 발생될 리스크에 대한 외국인 포지션에 연동될 수밖에 없는 과정인 것 같죠. 그래서 오늘 뭐 전체 업종이 거의 대부분 다 떨어집니다. 뭐 폐배터리 관련주, 지금 뭐 지난주 반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승일 하이텍 같은 주가는 오늘 보니까 17만 원대 중반까지도 뻗었죠. 이렇게 뭐 열어주는 것들이 대응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뭐 차익 매도하면 되니까. 그런데 빠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은 구간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장 리스크가 봉착되기 때문에 지금 뭐 2차 전지 대형주도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수익률 낼 욕심보다는 일단은 외국인들이 왜 저러냐 우리가 모르고 있는 어떤 뭐 변수가 생겨가지고 시장을 압박을 할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일정 수준은 분명히 좀 대비를 해놓는 게 필요한 구간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여러분 참 이거 없이 그냥 지나가면 나중에 확인하고 또 다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이게 오늘 좀 시장의 주요한 멘트이자 전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고, 지금 코스닥 시장에 핸디캡이 하나 있는데 뭐가 있냐면은 지금 상승할 때는 모를 일인데 하락이 나오면 하나의 변수가 지금 신용잔고가 18조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뭐 강한 랠리가 나오고 코스닥 수익률 게임이 화려하게 펼쳐지면서 일반인들이 뭐 나도 한번 뒤늦게 수익 내보자 해가지고 욕심을 내고 지금 레버리지를 일으켰죠. 외국인들이 하방 압박으로 깔 때는 항상 신용 물량 털어내는 목적도 있다는 거 참고하세요. 그래서 좀 대비할 부분은 오늘은 제가 시장 흐름 보고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지금 개별 종목 중에서 신용 잔고가 반드시 체크하세요. 신용 잔고가 높은 주가들은 이번 변동성 신용 경색 구간에 단기간 큰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 이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혹시나 지금 큰 꿈을 안고 지금 신용을 쓴 분들은 이 순간에 현금 실용은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변동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겠고 장이 보통 변동을 보일 때는 펀더멘탈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런 뭐 돌발 변수와 심리적 경색에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대한업종과 소수업종은 뭐 물론 뭐 항상 나오는데 오늘 뭐 폐배터리나 전고체 이런 이야기가 있고 장중에는 일진전기도 지금 뭐 응급제 새로운 실리콘 응급제를 개발 완료했다가 장중 상한가도 갔죠. 이런 것 개발 완료 종목은 단기 매매 영역이라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신용경색 우려 금값이 움직이고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강세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금 관련주들이 실은 좀 움직이는데 개별 종목만 움직입니다. 지금 보니까 뭐 엘컴텍이라는 주가 이게 뭐 금강보유 관련주죠.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는 거. 지금 뭐 어제 강세가 나왔던 뭐 AI 일부 로봇 이런 주가들은 오히려 지금 어제 상승 이후에 하방 압박이 거세다는 거. 이게 전체적인 장을 좀 대변하는 것 같고 바이오도 물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계열의 주가들이 조정 이후 상승은 있을 것 같은데 당지는 뭐 시장 압박에 다른 것보다는 적게 빠질 겁니다만 연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게 오늘 시장에 나타나는 중요한 현상이자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도가 그냥 가볍게 지나칠 수준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신용 리스크에도 좀 경고등이 켜지고 있는데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리스크를 좀 지켜보시면서 눈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 전문가님 이럴 때는 보수적인 투자 전략이 가장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도 함께 알려주세요. 전략도 섹터별로 다를 건데 이미 지금 뭐 조정을 받고 간택되지 못해가지고 흘러내린 주가들이 최근에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게 추가적 조정 압박에서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왜 현금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런 초과 조정 종목을 나중에 여러분이 저점이 확인되는 구간에서 저가 매수 관리해서 단가를 관리해 놓으면은 나중에 돌아서는 장에서 매도가 용이하고 수익 연결이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지금 뭐 하방 압박을 받는데 또 뭐 여기서 왜 매도냐가 아니고 우리가 예기치 않은 변수가 앞만 봐도 좀 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것을 잘 극복하면 나중에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현재 이제서 일정 수준 최근 거래했던 주가라든지 2차 전지 포함입니다. 아니면은 지금 뭐
로스율이 좀 적게 나오는 주가들 있죠. 뭐 5% 내외라든지 요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현금을 늘리고 뭐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죠. 예, 잘 마무리되면은 제일 좋은 거고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 압박이 나왔을 때는 네, 현금이 없으면 상당히 단기적으로 낭패를 당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주가가 조정이 극대화될 때는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그때를 위해서 좀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락이 막 나오는 구간이지만은 네, 그거 좀 제가 말씀드리겠고 코스닥은 좀 이야기했던 대로 구조적인 수급적인 이게 그 소위 말하는 핸디캡이 있습니다. 이 안에 18조 가량 되는 신용 잔고를 깔고 올라간 장이에요. 요거 이번에 외국인들의 목적은 좀 한번 정리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런 거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심할 부분이라는 거. 네. 근데 뭐 신용 잔고도 없이 흘러내리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초과 선제 조정은 좀 참아야 되겠죠. 사실 지금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려면 최소한 3월 중순에서 하순 가는 구간이에요. 의외로 이번 올해는 3월 초순이 네, 시장 분위기가 좋았고요. 중순에서 하순 가면서 얕은 SBB발 악재가 이게 뭐 하나로 그치면 아무것도 아닌데 한 뭐 20개 대기하고 있고 이게 또 뭐 연쇄 반응이 좀 일어나거든요. 이런 데서 변동성이 괜히 나옵니다. 네, 그래 보고 지금 잘 버티는 2차 전지가 저렇게 끝까지 버티면 문제가 없는데 2차 전지에서 만약에 변동성이 한번 시총이 나와버리면 코스닥 지수는 우리가 예상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고 뭐 다만 이게 어제 SM처럼 뭐 어제 SM 선물이 하강하면서 이게 초과 조정을 받았죠. 어느 정도 뭐 공개 매수가에서 뭐 벌어졌거든요. 이런 주가들은 오늘 나올로 뭐 상승 기조를 다시 유지하려고 할 거예요. 다음 SM조차도 네, 뭐 13만 원에 근접하는 구간에서는 한번 매도 줘야 되는 거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새로운 이슈들은 만들어지는데 장이 조금 안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안정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 조정을 마치면 제가 바이오 같은데 바이오도 중요하긴 중요한데 최저점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 템포 조절이 좀 필요한 것 같죠. 네, 요 논리 생각하셔야 되겠고 내일은 삼성 주총이 열리는 날인데 주총에서 저 매상치론 로봇 뭐 인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해외 기업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해외 기업일 가능성이 높고 뭐 고스트 로보틱스가 후보군이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미국 거죠. 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은 관련 로봇주는 그 이슈에 연동될 가능성은 좀 있다는 거. 그 정도는 여러분들 좀 생각하시고 네, 무조건 다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예, 그동안 잘 나갔던 정시에 제동이 걸린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요것은 일정 수준은 좀 대비하면서 가야 된다. 최소 연금 3할은 좀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 요 말씀을 내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락장 속에서 뭐 이 종목 사볼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시기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금 비중을 늘려가시면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조금 확인하시고요. 나중에 또 상승으로 추세 전환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또 실탄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걸 위해서 현금 비중을 조금 갖고 계시면서 대기하는 모드로 전환하는 게 좋다는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전략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인수의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